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분기 시작된 지난주죠. 삼성중공업이 LNGC 2척, 한화조선이 LNGC 1척 이렇게 수주를 했고요. 한 척당 대략 한 2억 5,800만 불 정도 됩니다. 이 가격은 21년 1분기보다 달러 기준으로 대략 한 35% 이상 오른 값입니다. 그래서 LNGC 성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한번 감상하시죠. 20년 이후에 한국이 총 228척의 LNGC를 수주를 했는데 수주 추세는 제가 그린 그림 보시면 되고요. 삼성중공업이 31% 점유율로 1등이고요. 한화조선이 25%로 2등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가 합해서 44% 점유입니다. 그래서 총 4개사가 지금 LNGC를 수주하고 있으니까 25%가 평균인데 삼성중공업이 점유율이 31%니까 평균 이상이라는 것이고요. 현대 2개사가 평균 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2년 말 기준 개별 조선사별 수주잔고 이렇게 삼성중공업이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글로벌 1등입니다. 조선 5개사, 삼성중공업, 한화조선, 그 다음에 현대 3사가 있죠.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현대미포 이렇게 총 수주 추세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은데 23년 현재까지 수주 총액이 20년 연간 수주 금액과 지금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관심사가 23년 남은 기간 이후 수주 호황이 이어질 것인가, 내년 이후에는 어쩔 것인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LNG 중심으로 최근 2년간 수주 호황을 이제 보여왔고, 이걸 기초로 이제 LNG 관련 해양 플랜트 수주가 급증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가스 가격이 대폭락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스 가격 대폭락이 에너지 메이저들과 선사들의 FLNG나 LNGC 투자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게 앞으로 수주 전망할 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메탄이라는 것은 오일과 다르죠. 오직 에너지원, 즉 연료로만 사용됩니다. 이 메탄은 물론 수소를 만드는 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메탄은 에너지원입니다. 땔감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탄 가격은 소비자한테는 연료비, 즉 비용으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메탄의 대체제가 바로 석탄, 디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과 비교하면은 탄소 배출이 최대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메탄을 쓰면. 그래서 메탄 가격이 하락한다면 소비자들의 메탄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것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선박의 추진 방식도 중유나 디젤 대신에 LNG로 추진하는 것이 더 가속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전환은 일반적으로 비용 폭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이제 세계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에너지 전환, 탄소 배출 저감,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이 장애물로 작동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메탄 가격이 지금처럼 낮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해 준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증가로 에너지 전환이 가속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CPI 상승률은 계속 둔화되고 있지만 코어 CPI는 더 이상 둔화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했지만은 같은 추세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원인은 유가하고 가스 가격, 이런 에너지 가격 급락에 기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메탄 공급자 측면에서 본다면은 메탄 가격과 메탄 공급량을 곱한 그 금액에서 공급 비용 제외한 이익, 그렇게 이익이 나오는데, 그 이익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하려는 그런 어떤 것에 메탄 공급자들은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너지 메이저들이죠. 그 다음에 선사들이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적정한 가격으로
저탄소 청정 에너지원인 그 메탄, 이 사실상 그 저탄소 청정 에너지원은 사실상 이거는 그 메탄, 즉 천연가스뿐이라는 거죠. 예, 예? 실질 사실상 이걸 만약에 이 가격을 지속 가능한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예? 그렇게 되면은 가격 하락 요인보다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요량 증가가 더 클 가능성, 이걸 주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메탄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은 메탄 수요 증가를 또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 증가하면은 장기적으로 가격을 또 일정 수준 이상 지지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최근 천년 메탄 가격 이 폭락이 FLNG나 LNGC 투자 붐을 되돌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전에 질문했던 23년 2분기 이후 또 내년 이후 이 수주 전망이 전체적으로 어떨까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LNGC 분야에서는 카타르 예약 발주분 진행될 것이고, 이외에 지금 모잠비크 관련 또 쉐브론 관련 이렇게 늘 알려진 발주에 이제 플러스해서 추가해서 21년, 22년 수준의 발주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이렇게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컨테이너선보다는 이 유조선 발주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척당 성과를 보면은 최근 한 2, 3년간 이 유조선 발주가 뜸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 본격 발주된다면 분명히 성과는 올라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유조선의 앞으로 새로 발주되는 성과가 오른다고 봤을 때, 그때 유조선, 대형 유조선입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성과는 LNGC 대략 한 절반 정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짐작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최근 수년간 신조 발주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저 데이터는 삼성중공업 만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존 선대 노후화가 지금 급속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결국 LNG를 추진 방식으로 LNG를 태워서 운행하는 그런 대형 유조선 발주, 이거는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넘치는 일감 이렇게 잘 처리하면서 여러 분야 필요한 기술 혁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러면 좋은 가격의 유조선 발주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남은 기간은 LNGC 어떤 발주는 여전한 가운데 하반기 갈수록 대형 유조선 발주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동력은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 그림 보시는 것처럼 LNG 추진이 여전히 대세라고 보여지고요. 가령 메탄올 추진이나 암모니아 추진 이런 거는 그냥 실험적 근조 수준 아닐까? 이런 것이 대세가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탄올 추진이건 암모니아 추진이건 이거는 한국 조선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사가 선택에 맡기면 되는 거죠.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면 되고요. LNG 추진으로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 암모니아 추진을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건 선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FLNG, FPSO 이런 해양 플랜트하고 FLNG와 관련해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인 LNGC, 그 다음에 FPSO와 관련해서 초대형 유조선인 VLCC, 요런 거, 요게 전부 다 이제 하나의 가치 사슬로 묶여 있을 텐데, 이런 거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컨테이너선하고는 수요 공급 원리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지금 경기 후퇴하는 이런 영향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물동량 증가가 예전처럼 그렇게 급속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전망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선사들 shipping 레이트도 계속 지금 부산 4, 5년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경영 압박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결국 내년 이후나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올해는 좀 재미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컨테이너선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본 것처럼 LNGC하고 대형 유조선 중심으로 선박은 수주 뭐 잘하면은 뭐 최근 평균 이상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가장 주목해야 될 게 FLNG, FPSO 이런 해양 플랜트가 신규 발주 지금 급증할 조짐 요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해양 플랜트 분야가 조선사들의 실적을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대략 5년 이상 삼성중공업의 수주 증가 더욱 돋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FLNG하고 FPSO 앞으로 발주 시장 전망한 자료는 이제는 많이 올렸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계속 올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로운 해양 플랜트가 또 있죠. FCSU입니다. 즉 액화 이산화탄소를 부유식으로 해상에 부유식 해양 플랜트에 저장했다가 그걸 다시 해저 기름 퍼내고 가스 퍼내고 비어 있는 바다 속에 해저 속에 동굴 속에 파묻어 버리는 거죠. 그 플랜트입니다. FCSU는 새로운 해양 플랜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서 배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LCO2C 요 두 개 하나의 또 세트를 이루는 것이죠. 마치 FLNG와 LNGC가 세트를 이루고 FPSO하고 VLCC가 세트를 이루는 것처럼 FCSU하고 LCO2C가 또 세트를 이룰 텐데, 이 분야는 탄소 포집 저장이라는 이 21세기 이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거 적지 않은 시장을 앞으로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은 결국 조선사입니다. 조선사가 핵심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하고 MISC 등 그 다음에 한국의 여러 기업들 이렇게 글로벌 컨소시엄을 형성해갖고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앞서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또 현실로 돌아와서 4월 초순 수출입 실적이 오전에 발표됐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수출 감소세 이어지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 추세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수출 감소세 마이너스 39.8%, 중공으로의 수출 감소세 마이너스 31.9% 여전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추세와 최근 6개월 동안의 추세, 7개월 동안의 추세와 여전합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는 사실상 21년 한 12월경부터 해서 22년 2월에 잠시 흑자 낸 거 빼고는 21년 12월부터 지금 계속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이런 상태 지금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출이 증가하는 지역은 미국이 한 플러스 32% 급증을 했고, 유럽연합 14% 이상 증가했고, 인도 조금 올랐고요. 요 세 곳뿐입니다. 나머지 베트남, 아시아 지역 전부 크게 감소세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팩트를 정리한 것이고, 주목되는 것은 품목별로 봤을 때 수출 증가세 플러스 142% 폭증한 거, 그게 선박입니다. 보니까. 선박입니다. 물론 지금 초순이니까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인데, 우선 제가 그린 그림 한국의 분기별 선박 수출 추세도 한번 보시죠. 저 선박 수출 데이터에는 아까 좀 전에 봤던 조선 5개사, 그러니까 삼성, 현대, 한화 이거 빼고요. 나머지 중소형 조선사들이 또 조금씩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저기는. 그래서 이제 수출 추세를 보는데, 하여튼 오늘 발표된 저 숫자 중에 표에서는 선박 수출 증가가 142%로 압도적인데, 그 다음이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는 요즘 최근 수출 증가세가 아주 돋보이지 않습니까? 64%고 이렇게 나오는데, 선박은 지금 한 척당 덩치가 커서요. 변동성이 매우 심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앞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선박 수출의 그 굉장히 큰 그 변동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주로 작동할 거라는 겁니다. 예, 변동성이 큰 거는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선박은. 왜냐하면 뭐 저기 해양 플랜트 하나 인도해버리면 뭐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LNGC를 뭐 여러 척 인도하는 것과 뭐 유조선 조그마한 거 인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선박 수출은 월별로 변동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최소한 1년은 그 변동성이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주로 작동할 것이다. 이걸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지나면은 이제 연일 그 언론에 그냥 도배가 된다는 거죠. 와, 선박 수출이 한국 지금 살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아마 도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최소한 1년에 끝난다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한 수년 지속되는데, 한 4, 5년 또는 6, 7년 지속되는데, 적어도 앞으로 1년,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문이죠. 기저효과.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에는 전년비 100에서 200% 선박 수출 증가했다. 이런 숫자 아마 자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벌어오는 정도, 즉,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그 정도는 선박 부문이 가장 크게 기여할 것 같다. 이거 이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려 왔던 내용인데 이제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가장 큰 부분을 보시면은 컴퓨터, 가전, 무선 통신 이런 분야입니다. 이거 전부 공통적으로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의 전방 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가전, 무선 통신이 수출이 안 되니까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해외에서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벌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했다 이런 뜻입니다. 저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더 주목하는 것은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도 지금 연기되고 있다, 즉 줄어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가전, 무선 통신 이 수출이 늘어야지 해외 소비자들의 컴퓨터, 가전, 무선 통신 이런 분야 수요가 늘어야지 반도체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3월 ICT 분야 상세한 수출입 실적이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 요거 공개되고 나면은 아마 추가적인 요 분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일 발표 예정인 미국 3월 CPI 발표 이게 지금 5.2%로 예정되어 있는데 2월에 6%보다는 둔화됐지만 코어 CPI는 5.6%로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에 5.5%도 더 올랐다는 겁니다. 더 상승폭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거. 아마 요거 때문인 것 같은데 5월 3일 FOMC 예정되어 있는데 기준금리를 또 25bp 올린다. 그래서 그러면 기준금리 상단이 5.25%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지금 71%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아마 다음 기준금리 인상폭 결정이 있는 거는 그리고 4월 마지막 주 예정되어 있는데 3월 PC 물가지수가 어떤 변동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아마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